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지속되면서 하락적인 부분은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업황 호조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랑 NFT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인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NFT랑 엮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NFT 관련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NFT 묶이는 거를 어설픈 위치에서 어설프게 팔면은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싹 다 뜯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시장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는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오늘 시장에서는 딱 이 정도로만 보셔도 돼요. 그냥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게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는 NFT 가상화폐 관련주 이쪽으로 굉장히 요즘 시장에 포인트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NFT와 관련해서 이즈미디어를 매수를 하시라고 분명히 어제 영상이에요. 어제 11월 8일 영상에서 이즈미디어를 추천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오늘 또 여기서 보면은 20%, 26%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수익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보면은 NFT화 시켜서 엮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우리는 좀 지금에선 봐야 된다. 그리고 끌고 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실적이 뭐 창사 최대 이래로 뭐 제일 많이 나온 이런 종목들, 분기 최대 실적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인증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심택 같은 경우에는 32%의 인증적인 부분, 이거는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32%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네오위즈도 어차피 게임 관련주 NFT랑 묶일 수밖에 없는 거, 컴투스 30% NFT, 그 다음에 노르페인트는 원자재 뭐 이거를 제외를 한다라고 해도 코리아 서킷도 DDR5 관련해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3%대의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11%. 그럼 딱 여기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실적, 최대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매집을 해 나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하는 거고, NFT랑 엮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이 포인트를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어디다가 나는 포인트를 맞춰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VIP방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 뭐 최대 실적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NFT 이쪽에다가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놓고 실적이 잘 나오는, 지금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또 매집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뭐 캐리소프트도 뭐 15%대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NX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단번에 높게 올라서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보자분들이 써주시는 것도 있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뭐 13% 수익적인 부분, 지금 보면은 포인트가 여기가 정답이에요.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회사, 아니면은 NFT 관련해서 메타버스라든지 묶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포인트를 맞춰 두셔야 된다. 시장이 지금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이랑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할 거다. 워낙 바닥권이라서 천천히 끌고 가겠습니다. 메타버스 저출산 동시에 묶일 수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캐리소프트예요. 캐리소프트 딱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아예 방을 통째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13,5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뭐 손절가 적어드리고 왜 사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써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보면은 지금 캐리소프트가 13,500원을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워낙에 바닥권까지도 내려왔던 종목, 자 13,500원 이하로 우리는 여기서 이 구간에서 매집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얼마 안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딱 놓고 보면은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봤을 땐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2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상단만 잡아도 20%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려서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를 정확히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못 잡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1개월만이라도 해보시면은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44만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자, 포트 보면은 뭐 리치님 최고 뭐 이런 포트도 있고, 자, 뭐 수익 인증이 워낙에 좀 잘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그런 뭐 회비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회비 뽑아드릴 자신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디 뭐 몇백만 원짜리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저랑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팔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내가 하이브를 새롭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5일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NFT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왜 하이브도 NFT랑 엮이는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도 NFT랑 왜 엮여서 가는지,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NFT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뭐 NFT랑 엮인데 뭐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NFT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그냥 멸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진짜로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공부, 우리가 수학 문제를 찍어서 맞추는 거랑 풀어서 맞추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내용 정리를 제가 참 잘하기 때문에 여기 또 정리를 한번 해왔습니다. 자, 말만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자막을 따로 밑에 붙여서 좀 하고 싶기는 한데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써서 왔어요. 아예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라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자, NFT가 뭐냐? NFT가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고유성을 가진 가상 자산으로 특정 대상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부여가 된 고유한 인증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FT에는 특정 대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동안 이 NFT가 어디서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품이 맞는지 가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NFT는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가상 자산이자 특정 대상에 대한 인증서 기능을 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FT가 뭐 미술품이라든지 음악, 게임 아이템, 인스타그램 게시글, 그 다음에 뭐 그림판에 대충 그린 그림, 이런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발행이 나오는 거고, 발행이 되는 거고, 대상을 소유한 사람은 NFT 거래 플랫폼에 내가 가진 다양한 자산을 등록을 해서 NFT를 만들 수 있어요. 최근에 딱 놓고 보면은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크게 나오고 세게 나오고, 진짜 지구 끝이 어딘지 모르겠을 정도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봐야 되는 게, 하이브도 왜 5일선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5일선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은 지금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5일선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NFT 관련해서는 노려서 들어가셔야 된다. 아니면은 저처럼 종목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안 간 종목들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 이즈미디어 관련해서 이즈미디어를 추천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그만큼 종목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뭐 서울 옥션이 이렇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다 정리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자, 비풀이라는 이제 작가의 디지털 아트인 에브리데이가 크리스티 경매에서
약 800억 원에 낙찰이 되면서 NFT의 전성시대가 시작이 된 거고, 이후에 미술업계 같은 경우에도 중심으로 NFT 거래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크립토 아트라는 장르가 등장을 하는데, NFT는 이제 발행이 되다 보면은 고유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뭐 A라는 대상에 대해서 발행한 NFT의 가치, 가격은 여러분들이 B라는 대상에 대해서 발행한 NFT랑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듯이 각 NFT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NFT랑 동등하게 교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 토크라고 하는 거고, 게다가 각 NFT마다 소유자의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안에 적혀 있는 내용 자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대체 불가능이라는 말은 NFT끼리는 서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모나리자라는 작품에 대해서 발행된 NFT를 제가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럼 이 NFT는 소유자는 슈퍼리치가 되는 거고, 11월 9일에 거래를 했고 모나리자 작품의 정품을 인증함,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술품이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NFT에 의해 소유권을 제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진 NFT를 누군가에게 나중에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다시 영상을 넘기고 제가 써드린 글,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 음성을 끄고 글이라도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 하시면은 나중에 좀 뒤늦게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뭐가 NFT랑 엮이는데, 왜 엮이는데, 뭐 NFT가 뭔데 또 이 소리 나오면은 답답하다는 소리밖에 더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NFT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게, 제가 하이브도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한테 파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있는데, 이 NFT가 음악 산업의 지형도 바꾸고 있는데, 그간 음악은 이제 스트리밍 중심으로 소유보다는 향유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NFT로 음악에 대한 소유권이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소유의 개념이 강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광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윤종신이 뮤직하우라는 거를 광고를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강력한 팬덤을 가진 K-팝 같은 경우에도 내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고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강조를 하면서 음악 쪽에서도 NFT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어제도 이거 정말로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회수를 놓고 보면은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좀 서운한 감도 천이 안 넘어요. 이지미디어를 드리고 이거 K 콘텐츠 이거 다 해드리고 이 다 해드렸는데, 자,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음악 쪽 관련해서 지금 뭐 BTS가 하이브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좋은 음악이니까 내가 소유를 하고 싶은 팬의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설명을 드려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최근에 엔터 업계랑 블록체인 업계가 굉장히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기사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SM 엔터테인먼트도 NFT 사업 진출, 블록체인 플랫폼 솔라나 활용 가능성이라는 기사 자체가 나왔는데, NFT랑 엮어서 음악뿐만이 아니라 K-팝 굿즈 상품을 제작을 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SM 엔터 자회사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 플랫폼 버블을 운영을 하면서 11월 상장까지도 앞두고 있는 거고, JYP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해서 협력 관계를 만들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역시 두나무랑 주식을 맞교환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그렇기 때문에 음반과 같은 이제 K-팝 콘텐츠는 NFT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가 되고, 각종의 이제 굿즈들 역시 NFT 형태로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보면은, 이거는 앞으로 정말로 커질 수밖에 없다. 엔터 쪽 관련해서도 NFT랑 또 세게 엮이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들고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단순하게 3일 들고 가서 지겨워서 팔아야겠다. 지금은 이런 시장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K-팝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K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NFT 형태로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려서 봐야 되고, 지금 NFT로 엮을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악어상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작물, 고유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NFT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엔터 회사가 보유한 IP라든지 컨텐츠의 가치가 NFT를 만나서 더욱 강화가 되면은 이 NFT 거래를 통해서 팬덤의 결속력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 팬덤이 결국에 결속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수를 위해서 굿즈를 뭐 하나 살 거, 뭐 빨간색 살 거, 빨간색 노란색도 사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살 수 있는 부분, 결속력이 높아지는 거는 이 굿즈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NFT 관련으로 엮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NFT를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설프게 들이대는 것보다도 무조건 다른 것들도 똑같아요. 5일선 부근이 내려왔을 때 지금 이 위치에서 들이대면은 들이댈 수는 있겠죠. 더 간다라고 해서 들이대면은 들이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100원, 200원이라도 좀 싸게 사는 게 남는 장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 부근에 오는 것들 많잖아요. 지금 뭐 위직도 그렇고 청담러닝도 지금 5일선 쭉쭉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하이브도 결국에는 5일선 쭉쭉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5일선 부근에 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옥션도 지금 보면은 5일선 쭉쭉 타고 가고 있는데 5일선 밑이 오히려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고 읽어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